자, 다음에 44번째 설계와 구조입니다. 자, 설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설계 단계를 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받고, 자, 그럼 설계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산출된 명세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문서화하는 단계를 우리가 설계라고 한다. 건물 짓는 거에서 설계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애입니다, 얘가. 그래서 기본 설계 방법은 맨 처음에 이게 아래 하위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설계하고 구조 설계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절차를 설계하는 이러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설계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 분석 명세에서 정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구조 설계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구조 그리고 개발 또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구조적 자료 흐름 중심의 설계 절차로 보면 정보의 흐름의 유형을 설정을 하고 흐름의 경계를 표시하고, 요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료 흐름도를 프로그램 구조로 사상하고 제어 계층을 분해한 다음에 정의하고 경험적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단계가 된다. 인터페이스 설계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간의 통신 방법을 기술하는 방법이고, 절차라고 하는 거는 모듈이 수행할 기능을 절차적 기술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고, 절차 설계는 그래픽 설계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 있고, 대표적인 그래픽 표기 방법 앞에서 봤죠? 나시, 슈나이더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나시까지는 괜찮은데 슈나이더만 차트가 있다. NS 차트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NS 차트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요. 논리적 기술 중점으로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이다. 조건이 복합화되어 있어서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하는데 표현하는데 아주 좋대요. 제어 구조는 순차, 선택 및 다중 선택, 반복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박스 다이어그램이라도 한대요. 그래서 순차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택은 이렇게, 그다음에 반복은 이런 식으로. 작성 예시를 보면 이렇게 NS 차트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거. 자, 설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선은 추상화를 하게 되는데,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추상화 이러니까 뭐 그림, 추상화 기법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 추상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고 개념을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 순서를 세분화해서 구체화하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화의 유형에는 기능, 제어,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추상화가 있다. 자,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모듈 간의 계층적 구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프로그램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그램 구조에 사용되는 용어가 보면 펜인, 펜아웃, depth, width, 슈퍼오디네이트, 서브오디네이트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자, 펜인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한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 수, 펜아웃은 하위 모듈 수를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출제된 적 없고요. 이 그림이 한번 출제된 적 있습니다. 한 번.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듈의 F에서 모듈이 F가 있는데, 자, 펜인은 그랬습니다. 얘 상위 모듈 수잖아요. 이는 하나, 둘, 세 개고요. 아웃은 하위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3, 2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자, 바람직한 설계의 특징. 자료와 절차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하고, 소프트웨어 요소들 간의 효과적 제어를 위해 설계에서 계층적 조직을 제시하고요. 독립적인 기능의 특징을 가진 모듈화로 유도하고, 서브 루틴이나 프로시저가 독립적으로 유도되도록 한대요. 자, 히포기법. 출제되면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hierarchy plus input process output 이렇게 해서 계층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기본 모델로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되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와 시스템 문서화용 기법이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공학은 기사 과목이고 시스템 분석은 산업기사 과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좀 더 쉽고요. 시스템 분석은 좀 많이 내용이 더 많아요.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산업기사를 더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분석이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범위가 더 넓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안에 시스템 분석이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분석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가시적 도표, 총체적 다이어그램, 세부적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된다. 구조도는 가시적 도표, 비주얼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도 하고, 개요 도표, 인덱스 다이어그램, 상세 도표는 디테일 다이어그램이라고 구성이 되고, 가시적 도표는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준다. 가시적인 거. 자,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고,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대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 도구다. 이게 맨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계층적으로 우리가 개발이 되니까요. 자, 소프트웨어 구조와 관련된 용어로 주어진 한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 수는 펜인. 그러면 하위 모듈 수는
펜 아웃 이렇게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소프트웨어 요소 간의 효과적 제어를 위해서 설계에서 계층 자료 조건이 제어되어야 된다. 설계는 종속적인 기능의 특성을 가진 모듈화로 유도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논리적으로 특별한 기능과 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나누어져야 된다. 자, 설계는 자료와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가장 먼 건 뭘까? 자, 설계는 종속적인 기능의 특성을 가진 모듈화로 유도되는 게 아니라 종속적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모듈화라는 개념이 되니까.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설계 모형의 구조도이다. A, B, C, D에 들어갈 항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A가 우선 데이터 설계가 되겠죠. 맞죠? 맨 위에 D가 뭐예요? 인터페이스 아니죠. 네, 절차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NS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논리의 기술의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 맞고요. 연속 선택, 다중 선택, 반복 등의 제어 논리 구조로 표현을 하고 주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논리적 제어를 해요. 아니죠. 직사각형, 사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한다 그랬죠. 자,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에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그랬는데 3번이 네,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듈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